채무자가 추가로 거기에 비용을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채권액 자체에 또 다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액을 조정하는 절차 이렇게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개인회생 좀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일단 내가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실 분들 혹은 사업 자체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있죠. 직원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노동법 등에 비춰서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노동법적 이슈가 또 있죠. 이거는 해고의 이슈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요건이 별도로 있지는 않아서 자유롭게 이제 해고 절차를 밟으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라고 하면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또 있거든요. 어떤 근로자를 선별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요건들에 부합하게끔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당신 뭐 그만두세요라고 이제 해고를 하시게 되면 부당해고의 이슈가 생겨서 만약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뭐 구제 신청을 한다든지 뭐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부수적으로 노동법적, 형사법적인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서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사유로서 내가 대표인데 내가 개인회생을 한다. 이 콜 사업이 지금 좀 어렵다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회생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감소를 하고 순이익이 감소를 해서 경영이 잘 안 돼서 해고를 하는 거라면 이건 당연히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절차에 맞춰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사업은 원래부터 잘 되고 있었어요, 사업은. 그렇죠. 지금도 잘 돼요. 네. 근데 대표가 주식코인이나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개인회생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노동법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냥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을 갑작스럽게 드렸는데 아주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합격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영업자 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다가 뭐 카페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업종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아요. 폐업을 해서 보증금도 돌려받고, 뭐 권리금도 경우에 따라서 받고,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을 내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종에 투하를 한 것 자체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보증금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청산같이 잡힐 거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비품이라든지 뭐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산 항목에 녹아 들어가서 재산 가치로 또 반영되겠죠. 청산 가치로.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전혀 없죠. 그냥 청산 가치에 다시 그냥 다른 자산이 잡힐 뿐이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폐업을 결정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은 늘 따라붙는 게 원상회복 의무. 엄연히 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잖아요. 원상회복 의무라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하죠.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원상회복을 했다. 이런 경우는 나한테 돌려줄 보증금에서 이미 집주인이 이거를 공제하고 나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보증금은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거 원상회복 해라 라고 하면 이제 내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은 원상회복을 위해서 내가 투입해야 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역시도 회생 채권 목록에 넣어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집주인들은 건물주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원상회복 비용을 크게 잡으려고 할 거잖아요. 채무자가 추가로 거기에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채권액 자체에 또 다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툼 있는 채권으로 넣어가지고 회생 절차 내에서 이제 채권액을 조정하는 절차 이렇게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개인적으로 뭐 삼성카드를 쓰고서는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젠틀한 싸움딱 치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삼성카드로 치킨 대금을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치킨집에 대한 카드 대금을 줘야 되는 거고, 이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삼성카드를 계속 쓰고 다니기 때문에 또 카드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도 카드사에서 임의로 상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연체가 되면 상계를 하죠. 대표 입장에서는 삼성카드 대금을
갚아야 되는 거고. 네. 반면에 고객이 삼성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삼성카드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삼성카드와 대표 사이에는 줄 돈과 받을 돈이 있는 다 거니까 있는 것이다. 자동채권, 수동채권이라고 하죠, 상계에서. 네네네. 상계의 요건이 되니까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금지 명령이 나오면 그 이후 시점부터 이제 상계가 안 되니까 금지 명령이 나온 이후부터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의 대금에 대해서는 이제 상계가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모든 어떤 개인 회생의 그 골든 타이밍은 연체가 이제 발생할 것 같을 때 네.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적정한 시기에 진행을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업장이라는 게 개인이 요즘 되게 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와중에 또 이런 개인 회생까지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쫓겨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고 간단한 내용들인데 당사자들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사업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고 작은 용기를 내주시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답을 해드리고 좀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 문의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자영업자 아니라면 근로소득자분들을 위한 어떤 영상도 준비를 빠른 시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죠. 네, 그럼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